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과요, 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은 을한테 목적물을 인도하겠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아직 갑에게요, 등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을은 지금 물건을 인도받았는데 미등기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경우요, 우리는 이 갑을 뭐라 한다? 형식적, 자, 다른 말로 법률상의 소유다. 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죠. 그래서 법률상 형식적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을은 갑과 을 사이에서 우리가요, 물권 법정주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미등기 매수인은 관습상 물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을은 비록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인도받았어도 우리나라는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에 입각해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을이 등기를 갖추지 못했죠. 그래서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갑과 을 사이에서는 을을 실질적으로 소유자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실질적 또는 사실상 소유라고 얘기하고 있죠. 대법원에서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세법에서 과세표준이다. 제가 지금 적어놓은 건데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요, 세금은 취득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이전 등기 시가 아니고 잔금 지급 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 을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고 과세가 들어가거든요. 취득세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을은 과세의 표준에서는 실질적 소유자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에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서 이 을이 불법 건축을 한 자로부터 미수한 을이 미등기다 이 말이죠. 그래도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때 철거 청구의 상대방으로서 을을 뭐라고 했느냐. 사실상 소유, 법률상 소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소유자가 되려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빼고 나머지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요, 이 을이 지금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을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이 을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이 돼가지고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죠. 10년. 그럼 언제부터 10년이냐? 점유를 상실한 날부터 10년이죠. 그래서 여기서요, 상실한 날부터 10년이지 그냥 10년이 아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죠.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90년요 1월 1일 날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등기는요 2000년 1월 1일까지 등기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10년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죠. 2002년 1월 1일이다. 그럼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죠?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도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그러면 언제부터 점유를 상실한 말은 제3자가 만약에 여기 2000년 여기 어디세요? 누군가가 점유를 침탈했다 이 말이죠. 그럼 침탈하면 을은 점유를 상실하죠. 그럼 이 상실한 날부터 10년이니까 여기 2022년이죠, 지금요. 2010년 1월 1일까지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2000년에 점유를 침탈당했다. 지금은 2022년이다. 그럼 10년이 지났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점유를 계속하고 있죠.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으니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더라도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을이 병에게 또 뭘 한다? 처분을 해. 매매를 한단 말이죠. 이때 이 처분에서 병에게 물건을 인도하죠. 그럼 물건을 인도하면 병은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의 을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는가 이게 문제죠. 알겠죠? 지금 을이 병한테 처분하고 인도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을의 경우는 점유 상실로 보느냐? 상실로 보면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해야 되고 점유 계속으로 보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이 둘 중 하나인데 판례는 뭐라 했냐?
의리 병에게 이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점유계속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점유계속 이렇게요. 이렇게 점유계속으로 봐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 병에게 처분하는 것을 뭐라 한다? 점유계속이다. 소멸시효가 뭘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정 기간 지나면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건 소멸시효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나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하려면 언제부터냐?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권리를 지금 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의리병한테 처분한 것도 권리 행사로 보는 것이고, 알겠죠? 그것은 점유 뭐죠?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죠. 여기 을이죠. 을은 소유권의 취득을 못하다. 이걸 법률상 소유권이요. 관습상 물권도 없다 이 말이고요. 미등기 건물의 철거 청구. 제가 방금 얘기했었죠. 물권적 청구권에서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가 미등기일지라도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피고 적격이란 말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이선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했다 이런 말이고, 을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죠. 왜 그래요? 이 갑은 을은요 갑과 매매 계약을 통해서 물건을 인도받았잖아요. 그리고 잔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므로요 갑은 을에게요 자신의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요. 을로부터 전득한 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건 왜 그러느냐? 중요한 것은 병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하죠.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을로부터 매매 계약을 통해서 물건을 인도받았잖아요. 그 말은 이것은 우리는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전적 승계. 이때 이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전주라고, 전주 알겠죠? 앞전자를 써서 전주. 이 전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즉 하자 등을 다 일괄적으로 같이 이전받는 것이죠. 그래서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인도를 반환을 거절할 수 있죠. 그 마찬가지로 병도 갑에게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반대로 해서 가면 갑이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면 을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갑이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면 병은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중간생략 등기란 뭐죠? 먼저 여러분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목적의 적법성에서 보면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은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누어지죠. 이 단속 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미등기 전매. 다른 말로 중간생략 등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먼저 그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이죠. 사법상으로는 유효인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는단 말이죠. 자, 한번 보시죠. 자, 이미 중간생략 등기인데요. 이미 등기가 된 경우를 한번 본다 이 말이죠. 자, 보시면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런데요 또 을이 또 병하고 계약을 해요. 원래는 어떻게 하죠? 등기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서요 어떻게 한다? 뭐죠? 갑을 최초 매도인, 을을 중간 매수인, 병을 최종 매수인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약에 병을 매수인이다. 그러면 을을 매도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갑을요 전 매도인이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 아무튼 용어 정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미요 이 을이 등기를 하지 않고, 을이요 을이 중간생략 등기죠. 등기하지 않고 이미 병에게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등기된 경우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중간생략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뭘 할 수 있다? 중간생략 등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중간생략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3년 이상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이것을 우리는 공법상으로 그렇다면 공법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법상으로는 중간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뭐죠?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가 됐어요. 이미 등기가 된 경우는 병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미 등기가 된 경우 이 말이죠. 그래서 병에게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나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병의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왜 그러느냐? 아주 간단한 게요. 그럼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보면 등기라는 것은 뭐냐? 몇 번이겠죠? 현재의 권리 상태. 실체 관계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 그걸 따지거든요. 현재의 권리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자, 1번요. 중간생략 등기가 되었다가요. 갑과 병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고 해서 갑과 을 사이에 병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갑하고 을하고 병과의 계약이 뭐가 돼야 된다? 유효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럼요. 중간생략 등기가 됐다고 해서 갑과 을, 알겠죠? 을과 병, 여기는 유효가 돼야 된다. 왜? 갑하고 병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를 합의로 한 것이 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 원인의 적법한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즉 적법한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기로 했다고 해서 갑과 병 사이에 계약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따라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중간생략 등기죠. 허가 없이 허가구역이죠. 허가 없이 그럼 이것은 무조건 무효가 돼. 방금 얘기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유효이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이 유효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 그런데 허가가 없다. 갑하고 을하고 그러면 계약이 무효이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이 허가가 없다.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효가 되면은 이 전체가 무효가 돼. 알겠죠?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도 무효가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골치 아프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으로서 그것은 유효니까 플러스. 토지거래 허가. 우리는요. 주무관청의 허가 요건은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무효가 돼. 무효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무효 마이너스,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 이것은 입안에도 유효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대금을 받지 못해 항변권이 있는데 을의 동의 없이 이게 중요하죠.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이다. 방금 뭐라 했죠? 갑하고 을하고 병은 다 유효가 돼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을은 병한테 잔금을 못 받은 거예요. 잔금을 안 주면 동시행 항변권이니까 을은 병한테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을이요 아직 병한테 돈을 못 받았다 했는데 갑이 그냥 병한테 등기를 해준 거예요. 이런 경우 이 병의 등기는 무효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위 두 요건을 갖추면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합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유효이다 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병 명의로 등기한 후 실효가 됐다. 이게 또 여러분 문제죠. 자 봐봐. 방금 내가 뭐라고 했냐. 갑과 을과 병 간의 계약은 유효가 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갑이 병한테 등기를 했어. 등기를 했는데 뭐가 됐다? 등기를 했는데 그것이 실효가 됐다. 실효가 됐다는 것은 해제나 뭐가 됐다? 취소가 됐다 이 말이죠. 해제나 취소가 됐다. 그러면 어떡할래? 이 말이죠. 그래서 갑과 을 간의 계약이 무효가 됐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등기는 병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갑은 병한테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고요. 그럼 등기가 갑한테 복귀되겠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요. 매매 대금을 반환해야 되고요. 을도 병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하고요. 그다음에 갑은 병 등기 말소 청구, 갑은 을에게 대금 반환,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하죠? 자, 이번에는요. 이런 그냥 보시면 돼. 그림 보시면 너무나 당연하니까. 이번에는 갑하고 을은 유효인데요.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유효니까 갑은 을한테 대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을의 부탁으로 병한테 등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병의 등기가 무효인 거예요. 그러면 을은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소해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갑한테 등기가 갈 거 아니에요?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자기한테 이전 등기, 왜 둘이 유효니까 이전 등기를 다시 청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은요, 병한테 받은 돈을 반환해야죠. 부당이득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요, 을과 병 간의 계약이 실효가 되면 병은요, 소유권을, 을은 대금을 서로 부당이득으로 뭐를 해야 돼?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면 말소해서 일단 등기를 갑 앞으로 가져와서 다시 을한테 이전 등기하는 방법이 있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제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그럼 어떡할래? 합의가 있으면. 여기 보시면 갑과 을이 계약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을과 병도 계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최초 매도인, 중간 매수인, 최종 매수인 그래가지고요. 만약에 이미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병의 등기는 유효가 되죠.
알겠죠? 미등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등기가 된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합의가 있든 없든 그 등기는 유효로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어떤다? 1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일 뿐이죠. 그래서 이것은 방금 우리가 이미 등기가 된 경우로 봤단 말이죠. 지금은요, 아직 병 앞으로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기로 합의가 돼 있어. 을은 등기하지 않고요. 합의가 되어 있는데 아직 병 앞으로 미등기인 경우 이걸 지금 따지는 거죠. 그럼 미등기인 경우 어떡하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이요. 을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하죠. 그럼 을은 또 갑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해서 원래는 갑이 을한테 등기하면 을이요 병한테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을이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중간생략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원래 병은 갑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면 이 병은 을의 채권자지 갑의 채권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요 빨리 을 앞으로 등기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채권자 대위권이죠. 그리고 다시 을한테 자기 앞으로 등기해달라 이렇게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직 미등기인 경우요.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기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원에 합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전원에 합의가 있느냐 합의가 없느냐 이게 다르죠. 만약에 전원에 합의가 있다.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하기로 그럼 병은 갑에게요 직접 등기를 청구해요. 직접.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갑이 거절할 수 있죠. 갑이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을을 몰아서 대위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을을 대신해서 갑한테 을 앞으로 빨리 등기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하면 그다음에 내 앞으로 등기해라 이렇게. 자, 3번은요. 매매대금이죠. 봐봐요. 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유효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이 유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병한테 등기를 하려면 을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요. 을이 지금 대금을 갑한테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럼요. 갑도 병에게 등기를 안 해주죠. 동시행이니까요. 원래는 매매대금이 1억이었는데요. 1억 5천으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1억 5천을 받으면서 등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을이요. 일단 갑한테 종전의 매매대금 1억 원만 주고 등기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갑은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금하고 여기요 등기는 동시이행이거든요. 동시이행. 그렇기 때문에 매매대금이 인상됐다 그러면 인상된 것하고 대금이 등기와 동시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매매대금과 등기는 동시이행이다. 이런 뜻이니까요. 자, 4번은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하기로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다 해도 병 앞으로 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 그때는요, 갑은 을에게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우리가요,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합의하고 나서 갑이 만약에 을한테 등기를 거절해, 병한테 등기를 거절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요, 갑한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해서 다시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에서 직접 병으로 등기하기로 합의가 있으면 갑은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그래 버리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합의가 있어도 병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경료가 되기 전까지는 갑은 여전히 을에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의무와 청구권,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을의 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이렇게 됐죠. 을의 병에 대한 그럼 좀 이상하네요. 을의 갑에 대한 그러네. 을의 갑, 병이 아니고 갑.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갑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럼 이걸 잠깐 설명을 해. 우리가 이제 이걸 채권 양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번 볼까요? 갑이 을에게 돈 1억을 가지고 빌려줬어요. 그걸 채권이라고 하죠. 1억을 가지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을한테 쓰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5월 1일 날이에요. 현재가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날 현재 우리 갑이요. 돈이 한 5천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요. 갑은 을한테 빌려준 돈 1억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요. 갑이 을에게 10월 1일 날 받을 수 있는 돈 1억을요. 5월 1일 날 병한테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 채권을 병한테 판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이 이제 이 1억 원의 채권을 양수받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넘겨받는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갑이 병한테 채권을 넘기면 이 사람은 그럼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을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을한테요, 병이요, 찾아가겠죠. 돈 갚으라고. 그러면 을은 뭐라고 그래요? 나 당신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 안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권을 양수받았잖아요. 이렇게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오로지 권리만 있고 이 사람은 오로지 의무만 있잖아요. 의무만. 이건 권리만 있고 의무만 있죠. 의무만 있는 사람은 갑에서 병으로 채권이 넘어간 것이 양도인 것에서 승낙을 하든지 또는 갑을 통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이요 을에게 1억 원 빌려준 것을 병한테 이렇게 넘겼잖아요. 그럼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채권자가 되죠. 그런데 을한테 찾아가겠죠. 그럼 우리요 나는 당신 누군지 모르고 나는 갑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랬을 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으로부터 채권을 넘받은 병이 을한테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요. 통지나 승낙, 거기서 권리와 의무, 그래서 통지나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둘 중 하나.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넘기면서 그걸 을한테 통지해. 내가 병한테 채권을 넘겼으니 너 병한테 돈 갚어. 이렇게. 또는요, 갑이 을한테 그러냐? 혹시 내가 이 채권 병한테 넘기려고 하는데 너 어때?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 괜찮아. 승낙한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일단 병이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통지나 승낙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도 병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단지 그 채권을 가지고 을한테 가서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채권이 양도가 되면은 대항 요건, 통지나 승낙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된다. 알겠죠? 단지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채권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되냐? 대항 요건으로서 통지하고 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통지 또는 승낙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봐봐. 우리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 1억을 빌려주죠. 그런데 1억 원의 채권을 갑이 이걸 병한테 넘기죠. 넘기면 이 갑은 돈을 빌렸으니까 채권자일 뿐이고요. 을은 돈을 빌렸으니까 채무자일 뿐인 거예요. 그럼 채무가 있는 사람은 승낙을 하면 되고요. 채권이 있는 사람은 통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1억 원의 채권을 넘기면서 을한테 뭐라냐? 통지해. 나 오늘 5월 1일 날 병한테 너한테 빌려준 돈 1억 채권 병한테 넘겼으니까 너 병한테 갚아 10월 1일 날 이렇게. 그럼 통지만 하면 돼. 알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또는요. 의무가 있는 사람은 승낙만 하면 돼. 둘 중 하나.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매매계약서는 문제가 돼. 한번 볼까요? 매매계약이요. 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하죠? 갑은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을은요. 대금을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요. 의무, 등기를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권리와 의무요. 그러니까 의무는 뭐다? 승낙이고 권리는 뭐다? 통지잖아요.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된다. 승낙 또는 통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을 갑이 병한테 넘기려면 어떻게 한다? 갑은 을에 대해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권리 또는요. 을의 승낙을 받거나 의무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게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을이 병한테 넘기면서 병 너가 갑한테 가서 직접 등기 받아 이 말이잖아요. 이걸 뭐란다? 등기 청구권의 양도다 이렇게 얘기해.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거든요. 채권 양도다 이렇게요. 이때는 뭐가 된다? 갑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겠죠? 갑의 동의 이렇게.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을이 갑에게 통지만 하면 안 되고 갑의 승낙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합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고 합의가 없다. 그러면 병은 을을 뭘 해서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대위 이렇게. 기타 원점은요. 점유취득시효죠. 여러분 점유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는 어떻게 되죠? 봐봐. 여기서 이렇게 등기가 돼 있죠. 등기가 갑. 여기가 점유요. 점유가 여기 을이란 말이에요. 을. 그런데 이 을이요. 20년 됐어요. 20년.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야죠. 그런데 을이요. 등기하지 않고 이것을 병한테 넘겨. 병한테. 그럼 봐봐. 이 을은 점유취득시효에서는 오직 권리만 있고요. 갑은 오직 의무만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권리만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이 을이 병한테 넘기고 그것을 갑한테 뭐 하면 된다? 권리니까 통지만 하면 돼. 통지. 또는 물론 갑에 뭐가 있어도 되고 승낙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얘기한다. 자, 통지나 승낙이 있으면 된다. 모두 생략 등기죠. 이런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 갑이 신축을 했는데 이걸 을하고 팔아. 을한테 매매를 해. 매매를 하면서 뭐란다? 을한테 등기 서류 주면서 너 앞으로 등기해 이렇게. 그래서 여기요. 모두 생략 등기는 갑이 신축했으면 원래는 어떻게 하죠? 1번 갑이 보존 등기하고요. 2번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갑이 모든 등기소를 을한테 주고 을한테 팔면서 1번 을 이렇게 등기하라 이 말이에요. 1번 을 이렇게. 그러니까요. 원래는 갑이라 하고 그다음에 을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로 그냥 을로 왔잖아요. 그러면 1번 보존 등기가 생략이 된 거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건물 신축자가 매도한 후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무슨 등기를 했다? 보존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가 된다? 유효하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되어 있나요? 자, 이걸 보시면 이건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아,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갑만 보죠. 이렇게 갑이 있으면 갑이 사망하죠. 우리가 이 사망한 사람을 뭐라 한다? 이것을 피상속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런데 갑이 사망하고 나서 이게 병이죠. 병이 상속인이죠. 상속인이요. 그래서 병이요. 여기 정이죠. 정이요. 상대방이죠. 그래서 갑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요. 이 병이라는 상속인이 원래는 상속 등기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상속 등기도 하지 않고 이 병이요. 정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상속인 이 병이요. 다시 정한테 이것을 팔아. 매매를 해가지고. 그럼 팔고 나서 어떻게 한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등기가 1번 갑에서. 그 다음에 2번요. 병으로. 3번요. 정으로. 이렇게 등기가 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여기 2번은 상속 등기고 여기는요. 이전 등기고. 그런데 병이 등기하지 않아. 그래서 죽은 아버지한테서 바로 그냥 정한테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상속인에 대한 등기라고 그래. 이런 경우는요. 상속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상속인에 대한 등기, 즉 병의 등기가 생략됐죠. 상속인, 중간, 생략, 등기의 일종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피상속인에서 피상속인 죽은 사람에서 바로 양수인에게 이전 등기한 경우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도 유효 이렇게요. 실체관계 부합이다. 그럼요. 몇 번을 얘기해서 실체관계라는 것은 뭐다? 실체관계에서는 권리관계. 그래서 권리자가 누구냐? 그 사람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권리자가 누구냐? 여기서 이제 보시면 갑을병이잖아요. 그래서 을의 등기가 지금 뭐죠? 말소가 됐네요. 말소가. 그래서 갑에서요. 실체관계 부합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보면 이걸 지금 뭘 얘기하냐면 봐봐. 여러분요, 이걸 뭘 얘기하냐?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 말은 원래는 여러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등기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요. 그런데요 을이 등기하지 않아. 을이 등기 않고요 갑에서 직접 병으로 등기를 해. 그런데 아무튼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등기 있으면 되죠? 병한테 등기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갑이다. 그러면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요, 보는 것은 이제 그림으로 보는, 그림으로 읽는, 오죠, 수복이죠? 수복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가등기.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가등기가 약간 테마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등기를 약간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